자, 두 번째는 MSG인데요. 누가 MSG 괜찮다 그러면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아니면 한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봤구나 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아무도 괜찮다고 안 하죠, MSG. 근데 한국에서는 그래요. 아니면 한국 분들은 그 정보를 듣고 MSG 뭐 괜찮대, 소금보다 안전하대 막 이랬어요. 방송의 힘이 센 거죠. MSG 이 주성분이요, 글루탐산이라 그래가지고 MSG의 마지막 치가 글루타믹 애시드인데, 글루탐산이 소고기나 콩에도 많이 존재하는 자연물질이라고 막 그래요. 근데 그리고 MSG는 자연식품에도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변을 하는데, 실은 그 반대예요. 식품공학자들이 분자학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같은 성분이다, 그냥 똑같은 거다 그러고 맨날 국민들을 호도하는데, MSG는 분자생물학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 이게 뇌신경학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MSG는 다시마, 소고기 이런 음식보다도요, 우리 뇌에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이 위험한 MSG를 왜 뇌에 잔뜩 보관하고 있을까? 우리 뇌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MSG가 아니라 그 글루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SG 자체는 다이어트리 익사이로톡신, 흥분 독소 우리가 그러는데 데들리하진 않지만 그냥 severely affecting one's life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MSG가 시상하부라고 있어요. 거기 뇌에 시상하부에 미치는 영향. MSG가 뇌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연구 결과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MSG는 어른들보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 뇌에 더 심각한 영향을 줘요. 그냥 오랜 기간 천천히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콜레스테롤 약 부작용이랑 비슷한 스타일인 거죠. 담배가 발암물질이지만 즉사하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근데 MSG 주성분이 아까 글루탐산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뇌 발달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브스턴스라고 그랬는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뇌에서. 그러니까는 이 글루탐산이라는 게 뇌에 존재하는 자연 물질 중에 내추럴 서브스턴스 중에서 제일 독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네, 뇌가 그래서 글루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냥 막 놔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컨테이너 잘 이렇게 컴파트먼트에 보관을 가둬가지고 보관을 해놔요. 그럼 이 위험한 물질을 왜 보관하고 있냐? 이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 글루탐산 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정밀하게 그 프로그램된 스케줄에 따라서 조절이 되면서 뇌 발달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탐산이 없으면은 뇌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애기들이 뇌가 덜 발달돼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어미가 낳자마자 조금 있다가 막 걷고 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소도 그렇고. 근데 사람 애기는 어때요? 걷기는커녕 눈도 못 뜨고 시각, 청각이 다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고, 애들이 말을 배우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 그러니까 신경이 다 연결이, 와이어링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몇 년이 걸려야 겨우 말을 하고 운동신경이 완성돼서 이제 걷고 뛰고 넘어지고 이러는 건데, 이 미성숙한 뇌신경 따발들을 서로 연결하는 게 그 글루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 갖고 있으면서, 근데 잘못된 시기에 너무 많은 글루탐산이 분비되거나 글루탐산이 노출이 되면 이 뇌신경의 와이어링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갑자기 뇌에 가격을 당해가지고 교통사고나 이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글루탐산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먹는 것도 그렇고 MSG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글루탐산이 잘못된 시간에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난자랑 정자가 이렇게 수정돼서 거기서 세포 하나인데 다 똑같은 세포인데 그게 분리되면서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다르지도 않아. 누구나 다 똑같은 시기에 심장이 만들어지고 뇌가 만들어지고 위장관이 만들어지고 팔다리가 나오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같은 세포인데 다른 세포의 기능들을, 모양들을 갖춰가면서. 뇌신경도 되게 예민하게, 근데 중요하니까 이 글루탐산이 뇌에서 갖고 있으면서 그 농도를 가지고 요 와이어링 작업을 하는 건데, 요게 잘못되면 어떤 문제들은 좀 가볍고 어떤 문제들은 심각한데, 예를 들면 가벼운 문제들은 집중력 장애 이런 거 있죠. 애들 학습 장애, ADHD, 언어 발달 장애, 행동 발달 장애 이런 것들, 아니면 위험한 짓 골라 하고 학교 생활에 문제 일으키고
이런 건 가벼운 축에 속하는 거고요. 좀 심각한 걸로는 스키즈프레니아 그래가지고 정신분열증, 아니면은 뭐 OCD, 강박장애, 막 손 자주 씻고 숫자 세고 막 계속 청소하고 이런 애들, 아니면 addiction, violence 이런 것들, suicidal tendency 그래가지고 자살 충동 느끼고, anxiety, depression 이런 거, 우울증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글루탐산이 과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에요. 신경학자들이, 의사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식품공학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글루탐산이랑 MSG랑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MSG가 자연물질이고 천연물질이고 합성이고 뭐 인공이고 발효고 나발이고 다 따질 필요 없이 글루탐산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장애 아동들을 보면요, 뇌가 발달하는 되게 중요한 시기에 이 글루탐산에 과다하게 노출이 돼서 그 위험성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요, 임신 후기, 라스트 트라이메스터라 그러죠. 그리고 생후 첫 2년간. 그러니까 임산부들도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되고요. 뇌가 발달되는 시기에 MSG 들어간 분유 먹이지 말고 모유 먹이라고요. 심지어 모유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분유에도 나와요? 분유에 MSG 들어있어요. 가서 보세요. 자, 나중에 나중에 근데 이런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복잡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뭐 하이퍼액티비티, 과잉 행동 장애 나타나기도 하고요. 집중력 장애, ADHD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MSG가 또 글루탐산이 비만 증가에도 영향을 끼쳐요. 아이 때 먹은 MSG가 청소년이나 성인이 돼가지고 비만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물 실험을 했는데 종을 막론하고 쥐든 원숭이든 실험이 다르지가 않아요. 찾아보세요. 찾아보려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안 찾아봐도 알지, 경험적으로. 제가 환자분들 MSG 무조건 끊게 하고, 식품 첨가물들 다 끊게 하고 내추럴하게 먹게 해야 몸의 대사도 바뀌고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MSG가 아니어도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계속 먹으면서 살 못 빼요. 대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은 좀 되겠지. 근데 다이어트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인공감미료 아스팔탐 있죠. 인공감미료 들어간 다이어트 콜라 먹지 말고 그냥 콜라 마시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콜라 마시면 살 더 찐다니까요. 신경계통에 문제 일으키고. 이따가 잊어먹을까봐. 네. MSG가 그러니까 맛 때문에 넣는 거죠? 맛 때문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 이유 다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그 마탱이가 가기 시작한, 이거는 요리 전문가가 나와서 해준 얘기인데, 실험을 했는데 신선한 재료를 안 쓰면 맛이 좀 가잖아요. 거기다가 MSG를 집어넣으면 전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는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집사람도, 저희 집에서 MSG 안 쓰지만 명란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명란젓이 냄새가 이상하더래요. 그럼 버려야지. 근데 그걸로 만들었는데 무슨 얼부 종류인데, 그러니까 향신료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였지? 향이 좀 있는 이렇게 이탈리아 파스타에 들어가는 잎사귀 같은 걸 몇 개를 넣었더니 괜찮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MSG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 입맛을 가리는 거지. 음식이 마탱이 간 음식 재료의 맛을. 자, 그리고 비만이랑 동시에 또 다른 메디컬 프로블렘이 발생합니다. 바로 대사증후군이에요. MSG가 고지혈증, 당뇨, 비만, 혈압, 현대사회의 질병. 아시아도, 중국도, 인도도 뭐 이런 거 다 미국 음식, 피자, 맥도날드 들어가면은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미국 식품 첨가물이랑 가공식품만 늘어나면 얄짤없습니다. 10년 룰이 있다 그래요. 미국 패스트푸드 들어가고 10년 후에 당뇨병이 폭증하는 거. 네. 그러니까 절대 유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글루탐산이 이게 뇌가 디벨롭 되는 과정에서만 쓰이고 마느냐, 어릴 때 2, 3년 쓰고 마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뇌에서 활동하는 되게 중요한 그리고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 뭐예요? 뇌세포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화학 물질인데, 요게 잘못되면 우울증 가지고 그 맨날 우울증 약이 다 요 신경 전달 물질 뭐 관리하는 거잖아요. 애들 마약도 그거잖아요. 거기에 갑자기 세로토닌 확 해가지고 황홀감을 느끼게 하고 나중에 거기가 망가져가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건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 글루탐산이 지금은 연구가 더 많이 돼가지고 의학적으로 아주 잘 이해가 되고 있어요. 뇌에서 제일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이 아니에요. 이 바로 글루탐산이에요. 네.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을 하려면 뇌에 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글루탐산 수용체가 뇌에서 제일 많이 발견이 돼요. 대뇌 피질의 신경 전달 90%가 글루탐산이 책임을 지고요. 뇌 전체에서는 50%가 글루탐산으로 신경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게 글루탐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발견이 되고, 옛날에는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하는 줄 알았던 뉴런에서도 글루탐산이 작용되는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 보통 세로토닌, 도파민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 얘들 수용체도 글루탐산이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얘들의 활동을 관리 감독까지 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애예요, 얘. 그러니까 글루탐산 수용체 시스템이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센시티브하기도 해서 이게 환경이 바뀌면 피지컬리 얘도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스트레스를 내가 많이 받는다든가 피곤하다든가 잠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특정 화학 물질에 노출이 많이 됐다든가 그러면은 글루탐산 수용체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MSG 먹고 뭐 어지럽고 처지는 사람들, 기운 없는 사람들, 물이 많이 먹힌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도 같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떨 땐 예민하고 어떨 땐 좀 덜하고. 근데 그런 거 없다. 기분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짜증이 납니다. 못된 것들. 그러니까 그 식품 첨가물로 MSG를 과다 섭취하는 거를 신경과에서 경고하는 이유가 그 글루탐산 독성에 대한 내성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별로 엄청 차이가 나요. 조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내성이 강하고. 한국 방송에서 이런 실험을 하는 걸 봤어요. 평소에 MSG 먹으면 좀 증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거기다 캡슐에다가 비타민이라 그러고 줬어요. 비타민인가 뭔가 뭐 영양제인가 뭐라면 이걸 줬어요. 근데 사실은 MSG를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무슨 증상이 있나? 평소에 MSG 먹으면 뭐 졸려요, 뭐 머리 아파요 했던 그런 증상들이 있나 관찰했더니 다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모든 게 다 기분 탓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도대체 실험이야, 뭐 연구야, 방구야. 이거야말로 과학적으로 연구 디자인이 잘못돼서 제대로 된 연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실험이에요. 이 연구 논문을 어디다가 게재하려고 그래봐요. 어디서 받아주겠어요. 이거는 근데 아무튼 이런 엉터리 실험을 방송을 해놓고 더럽게 과학적인 걸 따지는 사람들이 요거는 또 갖다가 잘도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꼭 연구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감이 없나요? 이게 그냥 사랑스러운 마음으로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 보살피려고 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냥 그런 국률한 마음이 없는 놈들이 기분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 너도 먹어 다 먹어야 돼. 개인차뿐만이 아니라 아까 같은 사람도 시간대에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염증 존재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염증을 또 더 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인차가 나는 이유는 내 몸의 해독 능력의 차이 때문에도 있어요. 해독 능력이 사람마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싫어하는 그 디톡스 말고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세포랑 간의 능력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고 이미 건강을 해친 사람일수록 MSG를 더 피해야죠. 근데 당뇨 환자, 뭐 고혈압 환자, 암 환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MSG 먹으면서 치료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헛소리를 안 해요. 모든 사람한테 MSG가 다 일률적으로 안전하다?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인 말입니까? 일률적이라뇨.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땅콩이나 복숭아도 다 일률적이지가 않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알러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그런 방송을 나는 왜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MSG가 되게 억울했나 봐요. 뭔가 소득이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그게 방송은 내용이 그거잖아요. 결국은 절대 안전하니까는 오해하지 마시고 홍보 방송 아닙니까? 온 국민이 같이 먹자 이런 내용인 건데
이거는 뭐 MSG 파는 사람들이나 할 소리죠. 각자 알아서 하는 거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안 먹을 사람이 안 먹는다 그래서 손해볼 사람이 누구예요? 없잖아요. 기업 말고, 그거 파는 기업 말고는. 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온 국민이 알아서 다 같이 담배 피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담배도 옛날에는 안전하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미국 CDC 질병통제센터에서도 그렇고 미국 의사협회에서도 담배는 안전하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팩터 내가 빠뜨렸는데, 그러니까 항산화 기능이 좋으면 뭐예요? 흥분 독소를 배출하는 데 유리한 거예요. 항산화 기능을 결정짓는 건 음식으로 섭취하는 항산화 제품이죠. 음식.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항산화 효소가 이게 결정을 하는 건데, 이것도 개인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큐민, 뭐죠? 투메릭, 강황, 비타민 C, 또 뭐 코큐텐 이런 항산화제들 있잖아요. 아사이베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흥분 독소의 배출을 하는데 차이를 일으킵니다. 특히 마그네슘 같은 거는 결핍이 되면 안 되고요. 비타민 B6하고 비타민 B2 이런 것도 결핍이 되면 안 돼요. 비타민 BC 이런 종류.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우리를 흥분 독소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또 보자. 멜라토닌. 멜라토닌도 몸 전체의 항산화 효소의 농도를 증가시켜서 우리를 흥분 독소로부터 보호시키고요. 또 반대로 수은, 알루미늄, 캐드뮴 이런 거 있죠. 양철, 양은 냄비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다는 이런 낙성분 이런 것들이 흥분 독소의 활동의 위험성을 증가를 시켜. 오히려 더 얘들은 나쁜 거예요. 또 바이러스 감염이나 뭐 박테리아 감염 아니면 뭐 펑갈 인펙션 이런 것들도 흥분 독소의 그 영향을 좀 장기화시키고 오랫동안 이게 근데 우리 이스트 인펙션 돼 있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성분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흥분 독소가 빨리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몸에 오랫동안 갖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GMO 얘기할 때 얘기했던 농약, 우리 페스티사이드, 얼브사이드, 펑거사이드 이런 농약들이 흥분 독소의 장기적인 위험성을 또 크게 높이고요. 나중에 알츠하이머나 뭐 이런 파킨슨의 위험도 높이고. 그러니까 반복적인 예방접종 백신도 위험성을 증가시켜요. 노년층에서 왜 독감 백신을 많이 맞기 때문에 수은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게 위험성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글루탐산 그러면 MSG만 생각을 하는데 소스가 그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먹어서 섭취하는 거랑 뇌에서 있다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뇌에서 있다 나오는 거는 병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꼭 다친 거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음식에 들어가는 근데 글루탐산이랑 MSG랑 차이가 있는 게 버섯이나 뭐 대두, 소고기, 해조류 이런 데 들어있는 글루탐산이랑 식품 첨가물, 미원, 다시다에 들어있는 MSG가 똑같다고 하는데 정말이냐? 뻥이에요. 안 똑같아요. 왜냐면은 글루탐산만 보면은 똑같다는 말도 그거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보면 세상 것들이 다 그러면 똑같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거를 MSG를 6가지 방식으로 단백질에서 이제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요즘은 발효 방식을 주로 쓴다. 발효니까 또 좋은 거래. 근데 그 박테리아 발효 방식으로 분리를 하거든요. 물론 유전자 조작 박테리아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MSG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모노 그리고 다이클로로 프로파놀이 나와요. 근데 이 프로파놀이 발암성 물질이에요.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헬스라고 미국에 있거든요. NIH에서 연구를 한 자료가 다 있어요. 이 프로파놀이 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요거를 그러면은 추출된 프로파놀을 제거하느냐? 그대로 그냥 MSG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냐? 음식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글루탐산 섭취는 줄이는 게 기본이에요. MSG뿐만 아니라. 근데 식품 첨가물 MSG 중에 요즘 MSG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MSG를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숨은 MSG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딱 보면은 MSG라고 안 써 있고 뭐 Hydrolyzed Vegetable Protein. 뒤에 베지터블 프로틴자 들어간 거는 식물 단백질 이렇게 들어간 거는 전부 다
MSG란 뜻이 사실. 아니면 소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 소이가 뭐야? 대두, 단백, 아이솔레이트. 추출, 뭐 분리 이렇게 된 거. 아니면은 컨센트레이트 이런 거. 이런 것들 다. 아니면 플랜트 프로틴 이렇게 써놔요. 아니면 내추럴 플레이버링. 이거 MSG예요. 내추럴 플레이버링, MSG 자연산 맞잖아요. 내추럴 플레이버링이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식품에 써놓는데 알고 보니까 MSG. 아니면 뭐 아우토라이즈드 이스트 이렇게 써 있고요. 아니면 그냥 효소 이렇게 써놔요. 엔자임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하나 또는 여러 개가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MSG. 우리가 먹는 일반 음식 중에도 염증 반응이랑 관련된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구 막 먹어서 좋지 않은 음식들, 염증 반응이랑 관련된 음식들. 첫 번째가 붉은 육류에 소고기 같은 거. 이게 글루탐산 성분이 많이 있고요. 이건 철분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철분이 많은, 이건 염증 반응을 되게 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빨리 낮추고 싶은 분들은 일시적으로 채식이 맞아요. 아니면 또 대두나 대두 제품, 두부, 두유 이런 거에도 글루타민산 함유량이 되게 높습니다. 버섯에도 많고요. 그리고 토마토 소스. 토마토에 있는 글루타민산을 이게 릴리즈 시켜가지고 예민한 사람들한테 문제가 돼요. 육수. 세계 각국 요리들이 육수를 요리에 다 사용하잖아요. 이게 글루탐산이 많아서 음식에 풍미를 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육수를 내는 게 낫죠. 이왕 하려면 MSG를 쉽게 넣는 거, 소고기 다시다 넣는 거보다. 그러니까 MSG를 막 먹어도 괜찮다는 거를 저는 정성껏 끓인 육수도 막 먹지는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국수 우리 포 먹고 나면은 MSG가 많아서가 아니라 걔네 육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MSG 안 쓴다고 했는데도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오메가6 오일 있죠. 오메가6 오일, 콘오일, 카놀라 오일, 사플라워 오일, 해바라기, 대두유 이런 거 불에다가 태우고 이럴 때 문제 생기고. 그리고 철분제, 철분 결핍을 진단받은 경우가 아니면요, 괜히 철분제를 여성분들은 먹지 마세요.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MSG에 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MSG 어떻게 정리하면 좋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을 거 많은데 굳이 왜 먹겠어요? 근데 다만 먹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그냥 먹어도 되긴 돼요. 담배처럼, 우리 기호식품처럼 알아서. 다만 안전하다, 괜찮다, 우리 다 같이 먹자,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FDA가 별 희한한 것까지 다 허가를 내줘서 음식 식품 첨가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FDA가 허가하고 WHO가 인정하면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WHO가 얼마 전에 가공육류, 베이컨, 햄 이런 거를 발암물질로 분류를 해가지고 또 가공식품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죠. 항의하고 막 그랬는데, 그럼 WHO가 발표하기 전에 작년에는 햄, 소세지, 베이컨이 발암물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WHO 말만 믿을 이유가 우리가 없는 거죠. WHO 발표에만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동차나 IT 업계보다 식품 업계가 돈이 더 많아요. 뭘 못하겠어요. 돈이면 다 되지. 식약처, FDA도 소나기에 쥐고 갖고 놀고 있고요. 거기에 재정을 다 보태주는데 뭐. 미국 FDA의 재정의 40%가 제약회사랑 식품업계에서 오는 돈이에요. 그리고 뭐 조금 애매한 식품들 허가를 이렇게 받아내는 거 이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식품 첨가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현대사회의 제일 큰 문제점은 보건당국이나 이런 방송에서 하는 말들을 다 진실되고 과학적이고 우리들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다 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MSG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먹어라 말아라. 이상하게 그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